안녕하세요. 자, 2018년 제3회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 전력공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단상 2선식에 비하여 단상 3선식의 특징. 자, 우리 단상 2선식이 있고요. 그리고 단상 3선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상 3선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한 선당 전력이 얘보다 크고요. 그리고 전선의 동일 출력에 대하여 전선의 양이 적게 들겠죠. 그러면 소요 전선량이 많아야 된다. 틀렸고요. 중성선은 휴직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10V 부하 외에 220V 부하가 사용이 가능하다. 자, 우리 단상 3선식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중성선. 그래서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만약에 저것처럼 110V면 자, 여기도 110V. 그리고 여기는 몇 볼트? 220V가 되고요. 자, 여기에 부하 하나 연결할 수 있고 여기에 부하 하나 연결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두 개의 부하를 연결할 수 있고 220V라고 하는 부하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0V 외에 220V 부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전압의 불평형을 줄이기 위하여 저압선의 말단에 전력용 콘덴서가 아니라 뭡니까? 발란서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발란서는 단건 변압기를 말하죠. 답은 3번에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그림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단상 3선식은 시험 문제로 은근히 잘 나오니까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22번 볼게요. 정삼각형 배치의 선간거리가 5m, 전선의 지름이 1cm, 삼상 가공 송전선로에 한 선의 정전 용량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C는 0.02413 자, 로그 바로 R분의 D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0.02413 자, 로그 자, 지름이 몇입니까? 1cm죠. 그러면 반지름은 0.5cm입니다. 그러면 cm를 기준 잡으면 자, 여기가 0.5cm. 자, 그 다음에 선간거리가 5m니까 5 곱하기 10의 자승. 맞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기 찍으면 요 밑에가 3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3이니까 0.008 정도가 되겠죠. 요게 3대요. 요게 3. 그러면 이거 24니까 0.008 정도 나올 거예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제가 요 식 외워달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이거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봐주시면 돼요. 요 정도면은 평이한 스타일이고요. 요게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요런 게 바뀌어요. 요 선간거리가 바뀌든가 얘가 이제 바뀌어요. 뭐로? 등가로. 등가 반지름, 등가 선간거리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때 이제 기하학적 선간거리를 구하는 식을 응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구해 주셔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문제는 한 12개짜리고 요 정도면 한 10개짜리 문제다. 수준이 레벨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자, 23번 수력발전소의 치수 방법에 따른 분류로 틀린 거. 자, 우리가 수력 발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낙차, 이게 이제 치수 방법이죠. 낙차에 의한 분류와 그 다음에 유량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유량. 그래서 낙차에 의한 분류는 댐식, 또 댐식, 그 다음에 수로식, 그 다음에 댐수로식 또는 유역 변경식 이렇게 있고요. 자, 유량은 유입식이 있고요. 유량이 풍부한 지역, 유입식이 있고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모으는 거 저수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조정지식이 있어요. 조정지. 그거는 저수지보다 작은 일종의 물을 담아놓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정지랑 같이 응용하는 게 양수식이 있지. 양수 펌프를 이용해서 심야 전력을 이용한 양수식. 그래서 얘는 뭐 댐식, 수로식, 댐수로식 같이 응용한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역 변경 지역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요거 외에 다른 거를 요 안에 있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죠. 땜식, 수로식, 유격 변경식 요거겠네요. 그럼 답은 3번이 되죠. 자, 이런 문제가 솔직히 말해 거의 출제 안 되는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톡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거의 출제 안 돼요. 최근 5년 동안에 한 번 나온 겁니다. 최근 5년 동안에 한 번. 근데 요 정도 분류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다음 문제 가시죠. 자, 24번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자, 특성 임피던스라는 건 특성 임피던스 G0는 단락시켰을 때에 대한 임피던스와 개방시켰을 때에 대한 임피던스의 루트를 씌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바로 어드미턴스와 임피던스의 관계가 되고 만에 하나 얘가 뭐가 되면 이상적인 무손실 또는 무외형이 되면 요렇게 나오죠. 자, 지금 요거는 뭐냐면 무손실 무외형이니까 이건 장거리 선로일 때의 해석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이제 단거리가 되면 단거리 시에 가장 이상적인 선로를 우리는 정정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G 이코로 R만의 회로가 되고 이때의 식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거리 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A와 D가 같은 대칭 상태다라고 해서 그때는 G01과 G02라고 하는 영상 임피던스가 같고요. 얘는 루트보다 C분의 B가 된다. 그래서 C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C를 저희는 어드미턴스라고 하고 B를 저희는 뭐라고 한다? 임피던스라고 하고 그럼에다 루트를 씌웁니다. 됐죠? 네, 이러한 관계들이 있다. 그래서 자, 얘와 얘 세 개가 다 어때요? 같죠? 그러면 무슨 뜻이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는 거리와 관계없이 그 특성 임피던스에 대해 식은 일정하다. 같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다 어디에서 배웁니까? 회로이론에서 배워요. 메인이. 회로이론에서 이런 식들을 배우고 그놈을 응용해서 전력공학에서 같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회로이론을 잘하시는 분들이 전력을 잘해요. 그리고 전력을 잘하시는 분들이 실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전기를 잘하려고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회로이론 같은 거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회로이론. 됐죠? 자, 다음 문제 가죠. 25번. 송전선의 복도체를 사용할 때의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 복도체라는 건 두 선이 나란히 가는 건데 자, 이 복도체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굵은 전선의 효과를 내기 위한 거죠. 이렇게 두 선이 나란히 갑니다. 이게 복도체인데 자, 굵은 전선이니까 어떤 전선? 이렇게 굵은 전선. 이렇게 생긴 굵은 전선의 효과를 내줍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굵은 전선은 굵은 전선 효과. 자, 요게 뭐다? 바로 복도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굵은 전선의 효과, 요게 결국에 뭐다? 바로 코로나 손실을 줄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 원리는. 자, 그래서 굵은 전선의 효과를 내기 위한 거니까 코로나 현상이 경감된다. 맞고요. 자, 안정도가 상승하면 송전 용량이 증가한다. 굵은 전선이니까 맞고요. 자, 정전 반발력에 의한 진동이 감소된다. 뭐 희한한 얘기가 나왔죠. 자, 전선의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용량은 증가한다. 이게 일종의 뭡니까? 병렬이죠. 병렬이잖아요. 병렬일 때는 뭐가 줄어요? L이 줄고요. C가 커지겠죠. 병렬일 때는. 그래서 L은 감소하고 C는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럼 답은 3번이죠. 뭐 엄한 소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참고적으로 보실 만한 그러한 내용이다. 자, 26번. 화력발전소에서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 자, 이런 건 이제 랭킹 사이클 저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랭킹 사이클. 랭킹 사이클. 그래서 자, 뭐가 있습니까? 보일러가 있습니다. 장치선도를 그릴 거예요. 보일러. 자, 보일러부터 물이 끓으면 이게 결국에 뭐가 된다? 히팅이 돼야 되죠? 바로 SH, 슈퍼히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터빈이 나와야 되겠죠. 자, 터빈.
터빈 뒤에는 뭐가 있다? 예, 발전기가 있고요. 자, 터빈으로부터 나오는 요 물은 뭐를 통해서? 예, 복수기를 통해서 냉각되게 돼 있죠. 복수기 콘덴서 C. 그리고 다시 요거를 우리는 워터 펌프를 이용해서 보일러로 넣어놓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어찌됐든 간에 보일러, 그 다음에 과열기, 그 다음에 터빈, 그 다음에 복수기. 자, 요 라인을 찾아주시는 건데, 자,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를 먼저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답은 요거밖에 안 되죠. 그러면 절탄기는 뭡니까? 라고 하죠. 절탄기는 뭐냐면 요 부분에 있어요. 여기서 절탄기가 있어서 절탄기는 어떤 역할을 한다? 보일러로 들어가는 물을 예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물이 흐르는 순서는 절탄기를 통해서 예열이 되고 그 다음에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이런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거를 이제 주관식으로 낸 적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이거를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절탄기를 마지막에 넣었어요. 어차피 순환되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걷습니다. 왜? 예열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절탄기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마지막으로 돌린 거죠. 절탄기가 항상 앞쪽에 나와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답은 몇 번에 있다? 예, 3번에 있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니죠?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27번. 선간 전압이 V kV이고요. 한 상의 대지 정전 용량이 C 마이크로페럿인 주파수가 FLH인 삼상 3선식 1회선 송전선로의 리액터 접지 방식에서의 소 리액터의 용량은 자, 우선 그림을 볼게요. 자, 이게 소 리액터 접지 방식인데요. 자, 지금처럼 지락이 되면 이 지락 전류가 대지로 흘러나갑니다. 그러면 이 지락 전류가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L 쪽으로 가고요. 그죠? 하나는 어디 쪽으로 갑니까? C 쪽으로 갑니다. 근데 요 C는 무슨 C가 돼야 돼? 3C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의 여기에서의 콘덴서 용량과 여기에서의 리액터 용량이 서로 같으면 무슨 공진이 된다? 병렬 공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QC를 한번 적어 볼게요. QC는 요게 한 상입니다. 한 상일 때. 자, 만약에 이게 3상이다 그러면 여기가 3이 딱 들어가는 거죠. QC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I가 돼야죠. 그죠? 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3상일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에 곱이 돼야 되고 이때 요놈은 C에 흐르는 전류니까 요 C에 흐르는 전류는 뭐가 됩니까? 오메가 C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러면 얘 다시 적으면 3배의 오메가 C2 자, 요놈의 자승인데 자, 당연히 선간 전압은 루트 3배의 무슨 전압과 같다? 상전압과 같다. 그러면 어디에다 요 자리에다가 요 루트 3을 나누는 선간을 집어넣으면 얘는 3배의 오메가 C 루트 3분의 여기가 V가 되겠죠? 자승.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지워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따라서 QC는 뭐다? 오메가 C V의 제곱이 된다. 요거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뭡니까? 2파이 F니까 2파이 F 곱하기 C V의 자승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면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죠. 자, 요거 찾아주시면 돼요. 답은 몇 번에 있다? 3번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전개하는 거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소 리액터 접지 방식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보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문제 보시면 되죠. 자, 28번 중성점 비접지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한 것은 자, 우리 비접지 방식은 무슨 결선이다? 델타 결선입니다. 그러면 우리 델타 결선은 일반적으로 송전선로에서는 잘 이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델타 결선은 뭐가 비싸다? 절연 비용이 비싸요. 자, 절연 비용이 뭐보다 우리 Y 결선 직접 접지 방식보다 많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절연 비용 때문에 우리가 장거리 선로에는 당연히 쓸 수 없고요. 당연히 그래서 얘는 뭐다? 단거리에 써야 되는 거고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절연 비용이 비싸다라는 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이상 전압의 배수가 커다라는 거죠. 이상 배수가 건전상 이상 배수가 루트 3배만큼 커져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압이 크면 얘가 크면 이상 전압도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전압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저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단거리 저압이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왜 단거리를 해야 된다? 예, 장거리가 되려고 그러면 우선 송전 전압도 커야 되지만 아까 한 것처럼 절연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장시 절연 내력이 어느 정도만큼 낮을수록 고장시 절연 내력이 낮을수록 절연 비용이 저감되는데 델타는 절연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거리 선로에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 장거리를 다 절연해야 되니까. 맞죠? 적당하지 않고 단거리에 쓰되 이 단거리라 하더라도 고장시 고장 전압이 커지면 안 좋으니까 저전압에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저전압 단거리가 적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델타를 잘 안 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YY 델타 3건선 변압기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직접 접지 방식의 가장 큰 장점, 절연 비용이 적게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29번. 수전단 전압이 3300V, 전압 강화율이 4%인 송전단 전압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전압 강화율 입실로는 여기 송에서 빼는 거죠.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거 몇 나와요? 0.04.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0.04 곱하기 VR은 VS 마이너스 VR이니까 따라서 VS는 자 넘기면 되겠죠. VR 플러스 0.04 곱하기 VR 요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몇 포인트예요? 3300. 그럼 요가 3300 플러스 0.04 곱하기 3300. 그러면 3300보다는 크겠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3432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요식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율은 여기가 송전 전압, 전압 변동률은 여기가 수전단 무부하시 전압입니다. 요거 좀 잘 알고 계시면 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이런 문제 나오면 100%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항하는 것들 기본적인 수학이죠.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가죠. 자, 이것도 2014년도에 마지막으로 나오고 처음 또 나온 거죠. 한 거의 4년, 5년 막 이럴 때 이런 시기에 나오는 문제라 그렇게 아직 썩 좋은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그 당시 때 2번 나왔었습니다. 자, 현수 애자가 4개, 이거를 한 애자련으로 잡고 66kV 송전선로가 있다. 현수 애자 1개의 절연이 자, 하나, 둘, 셋, 4개인데 1년이고 1년이 결국에는 얼마가 되냐면 곱하기 4 그러니까 6 메가옴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얘는 다시 적으면 6 곱하기 10의 9승 옴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경관이 200m고요. 1km당 누설 컨덕터는 자, 그러면 1km를 즉 1000을 200으로 나누면 몇? 5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5개가 나오지만 시작점은 고려하지 않아요. 시작점은 변전소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 이후 5개를 잡으시면 되고요. 5개니까 자, 5개가 요게 5개가 옆에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요게 결국에 뭐다? 병렬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놈의 저항은 5분의 6 곱하기 10의 9승 옴이 됩니다. 5개가 병렬로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뒤집으면 이게 저항이면 이걸 뒤집으면 G가 되는 거죠. 그러면 G는 뭐가 된다? 5를 6으로 나눈 10의 마이너스 9승이 돼야 되는 거죠. 뒤집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기 찍으면 0.83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뭐 썩 이렇게 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나를 괴롭히고 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보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31번 변압기의 손실 중 철손의 감소 대책이 아닌 거. 자, 저희가 철손이라고 하면 PI가 되고 얘는 고정선입니다. 고정선. 한번 결정되면 바뀌지 않아요. 재료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PH 히스테리시스선과 PE 와류선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그럼 요놈의 주된 원인은 바로 뭐다? 예, 자속입니다. 자속이 발생되면서 발생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자속 밀도를 감소시키면 철소는 줄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건선의 단면적인 증가, 이거는 좀 나중에 보시고요. 아몰포이스 변압기를 채용한다. 아몰포이스 금속이라는 게 있어요. 요 아몰포이스 금속은 철손을 줄이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히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을 최소로 만들 수 있는 금속, 이거를 아몰포이스 변압기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개발된 금속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서 큰 인지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서부터 이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규소강판 사용한다. 맞죠? 규소강판 사용하면 철손이 줄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성층, 성형 뭐 이런 거 있죠. 자, 건설의 단면적을 증가시킨다.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철손을 감소시키는 가장 좋은 대책은 뭐다? 재료를 바꾸는 거예요. 고정손이기 때문에 철손이 잘 나오지 않는 재료인 아몰포이스 변압기를 채용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32번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용. 자, 내부 고장, 변압기, 발전기 내부 고장은 비율 차동 개전기입니다. 자, 요 원리가 비율 차동 개전기죠. 1차, 2차. 자, 1차에서의 전류와 2차에서의 전류에 차가 생기면 동작을 하는데 이 차가 일정한 비율이 됐을 때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율 차동 개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러한 개전기를 비율 차동 개전기,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33번 그림과 같은 전선로의 단락 용량은 약 몇 메가볼트 암페어인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10%고요. 여기가 3%고요. 자, 여긴 4%인데 두 개가 병렬이니까 여긴 2%입니다. 기준이 몇? 10,000kV 암페어를 기준으로 한 퍼센트 리액턴스를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단락 용량 PS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한 단락 용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됐죠?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 직렬이니까 다 더하면 몇 나와요? 13이니까 15가 되고요. 여긴 100이고요. 자, 얘는 몇입니까? 1000이죠? 아, 만이죠? 자, 요거 10에 마이너스 3승하면 메가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러면 자, 나타내 볼게요. 요거랑 요거 세 개는 지워버려요. 맞죠? 예, 그러면 1000을 15로 나누면 되는 거죠. 1000을 15로 나누면. 답은 66.7 나와요. 자, 어떻습니까? 문제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얘를 병렬로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해석하면 우리 병렬일 때 임피던스는 뭡니까? 절반으로 줄여야 되죠. 똑같은 놈이니까. 그래서 절반을 줄인 거예요.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 배웁니까?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회로이론 공부 잘하셔야 돼요. 회로이론에서 병렬은 똑같은 두 저항의 병렬은 개수로 나눈다. 뭐 이런 것들을 실제 회로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는 분들이 이걸 봐야 굉장히 쉽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 반 나눠야죠, 당연히.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왜 나눠야 돼? 뭐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병렬일 때는 저항은 나눠주게 돼 있어요. 두 개니까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영상 변류기. 자, G시트입니다. 너무 많이 나오죠? 개전기. 이거 뭐예요? 지락사고죠? 지락사고 시 필요한 개전기를 말하는 거죠. 지락개전기입니다. GR. 이게 이제 GR이고 지락개전기를 GR이라고 하고 그라운드 릴레이라고 하는데 SGR 선택 지락개전기라고도 하죠.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외우라고요. 하여튼 매 회마다 나와요. 이렇게 매 회마다 나오는데 안 외우면 어떻게 잡습니까, 얘네를? 그쵸? 예. 매 회마다 나올 때마다 계속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저희는. 계속 외워주셔야죠. 자, 35번. 예, 전선의 지지점 높이가 31m고요. 이도가 9m이면 전선의 평균 높이는 몇 m인가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서 하나 설명해 볼까요? 자, 자, 요 이도가 몇 m다? 예, 요게 9m가 되고요. 그리고 요 지면에서 여기까지 높이, 요 높이가 몇 m다? 31m다. 그러면 이때의 이 전선의 평균 높이는 얼마가 되느냐? 식이 있어요. 평균 높이식. 바로 어디에서? 지지점의 높이에서 자, 뭐를 빼는 거다? 2도를 빼는데 2도의 3분의 2 지점을 평균 2도로 잡습니다. 평균 지점을 요 3분의 2 지점으로 잡아요. 그래서 3분의 2 지점을 잡아서 요 3분의 2 지점을 빼주면 결국에 뭐다? 31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9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6 나오잖아요. 그럼 25m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식 있죠? 그래서 원래는 요 식을 외워야 되는 거죠. 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한 4-5년 만에 나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온 문제죠. 그래서 예전에 2014년도인가 그때 한번 봤을 겁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요렇게 3분의 2 지점을 잡는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예, 다음 문제 넘어가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초고압용 차단기에 개폐 저항을 달아놓은 이유. 자, 우리 저항을 달아놓는 건 뭡니까? 저항을 직렬로 달아놔요. 자, 어떤 회로에 개폐기가 있고, 요 개폐기가 있고, 요 개폐기 옆에 저항을 직렬로 달아놔. 그러면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있으면 전압이 나눠서 걸리겠죠. 직렬이니까. 그러면 이상 전압을 뭐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개폐 저항기를 달아놓겠죠? 답은 몇 번에 있다? 2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폐 저항기를 달아놓는 건 뭐다? 직렬로 달아놔요. 그건 바로 뭐다? 이상 전압을 보다 더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야 뭐가 아크가 덜 생길 거 아닙니까? 그쵸? 바로 2번에 대한 답이 나온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예, 다음 문제 가죠. 자, 37번. 전력계통 안정도는 외란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데, 자, 송전선로에서의 고장, 발전기 탈락과 같은 큰 외란에 대한 전력계통의 동기 운전 가능 여부로 판정되는 안정도는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고장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우리 안정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통가라고 외우라고 그러죠?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그래서 얘네 두 개는 고장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하가 증가됨에 따라 전압 변동률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전압이 심하게 변동을 하죠. 그게 이제 정태냐 동태. 즉 정태는 부하를 서서히 증가시켰을 때, 동태는 부하를 급격하게 증가시켰을 때, 예, 안정, 운전, 지속 능력을 말하는 거고, 요 과도한 정도는 사고시를 말합니다. 사고, 고장.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고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래서 과도 안정도. 답은 예, 1번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좀 표를 가지고 왔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도 시험 문제로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안정도는 시험 문제 100%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에 대한 이 요소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잘 되니까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